이 비디오 수업에서 우리는 완전 경쟁 구조 하에서 효율성의 개념을 탐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답할 질문은 완전 경쟁 시장과 그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이 생산 효율성과 배분적 효율성을 모두 갖추게 해주는 요인은 무엇인가입니다. 이 효율성 개념은 경제학 강의에서 독점이나 과점과 같이 경쟁이 덜한 시장에 비해 경쟁 시장의 우위를 설명하기 위해 자주 사용됩니다. 경쟁이 덜한 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요인을 이해하려면 먼저 완전 경쟁 시장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요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아마도 우리의 완전 경쟁 커리큘럼에서 마지막 동영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전 수업을 안 들었다면 이번 강의에 앞서 완전 경쟁 단원에 속한 이전 동영상 강의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완전 경쟁 시장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도식화하고 설명하기 전에 먼저 경제학에서 언급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효율성 척도를 정의해야 합니다. 먼저 이해하기 쉬운 효율성 유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생산 효율성에 대해 살펴보고 생산 효율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재화와 서비스 창출을 위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생산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생산 효율성의 달성은 기업이 최저 비용으로 산출량을 생산할 때 이루어집니다. 환원하면 기업은 최소 평균 총비용으로 생산해야 합니다. 앞서 우리는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그 기업의 자원 생산성과 반비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최소 평균 총비용을 달성할 때 기업이 동원하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최소 평균 총비용으로 생산할 때 낭비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생산 효율성은 재화의 가격이 최소 평균 총비용과 같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기업이 최소 평균 총비용을 달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생산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기업의 제품 가격이 기업의 최소 평균 총비용과 같은가? 장기적 균형 상태에 있는 완전 경쟁 기업을 보면 실제로 가격이 최소 평균 총비용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그래프를 확대해서 들여다보면 여기가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생산하는 균형 산출량 수준입니다.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는 지점이 기업을 더듬어 보시면 이윤 극대화 산출량입니다. 이 산출량 수준에서 우리는 가격이 최소 평균 총비용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이 자사 산출량을 최소 평균 총비용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으로 판매했다면 이 기업은 생산 효율성 수준으로 산출량을 생산하지 못할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재화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 이 기업의 산출량은 증가할 것입니다. QF에서 Q1으로 자, 이 기업은 여전히 생산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단기적으로 기업은 자신이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이 장기적 균형 가격을 웃돌게 된다면 생산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산출량 Q1 수준에서 보시다시피 기업이 최소 평균 총비용보다 웃도는 평균 총비용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지점이 최소 평균 총비용 지점보다 웃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한계 비용 곡선이 평균 총비용 곡선의 최저점과 교차한다는 걸 앞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출량 Q1에서 이 기업은 최소 평균 총비용보다 웃도는 한계 비용으로 생산하고 있으므로 이 기업은 더 이상 생산 효율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완전 경쟁에 속한 기업이 장기적으로는 생산 효율성 수준의 산출량을 항상 달성하리라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근거는 제가 여기 라벨을 붙인 M1 등 OD1에서는 이 시장이 장기적 균형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기업의 산출물에 대한 판매 가격이 최소 평균 총비용보다 웃돈다면 신생 기업들이 이 시장으로 몰려들어 시장 공급이 확대되고 최저 평균 총비용과 같아질 때까지 가격 하락을 추동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경제학적 이윤을 창출하더라도 해당 이윤은 장기적으로 소멸되고 가격은 하락하면서 기업은 억지로라도 산출량을 감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의 생산 효율성 수준의 산출량인 P와 최소 평균 총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으로 말입니다. 사실
모든 완전 경쟁 기업들은 경쟁 자체의 특성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산 효율성을 달성합니다. 진입 장벽이 낮다는 말은 언제든 기업이 경제학적 이윤을 얻게 되면 그들 기업이 비효율적인 수준의 산출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생 기업이 시장으로 몰리면서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어 기존 기업은 스스로 최소 평균 총비용을 달성할 때까지 생산 효율성을 증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 기업이 이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기업은 현재 최소 평균 총비용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산 효율성입니다.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에 속한 기업이 생산 효율성을 달성하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격은 최소 평균 총비용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산 효율성은 효율성에 대한 척도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또 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 배분적 효율성을 갖추게 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이어서 생산 효율성보다 조금 더 복잡한 배분적 효율성을 정의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다이어그램을 검토하여 완전 경쟁 기업과 그들이 경쟁하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배분적 효율성을 달성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우선 배분적 효율성을 정의하겠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생산되는 산출량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의미하는 총 후생의 최대화 수준 달성을 허용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산출량 수준의 변화를 준다 해도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증대할 방법이 없을 때 그 산업은 배분적 효율성을 충족합니다. 자, 앞서 강좌에서 설명한 바대로 소비자 잉여란 시장에서 재화의 균형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와 능력이 있는 소비자들의 총 후생을 의미합니다. 그래픽적으로 소비자 잉여는 시장에서 수요 곡선 이하와 균형 가격 이상의 삼각형 구역으로 표시됩니다. 왼쪽 도해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노란색 외곽선은 소비자 잉여를 나타냅니다. 반면 생산자 잉여는 생산 비용을 웃도는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생산자의 총 후생을 말합니다. 즉, 생산자가 제품을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할 용의와 능력이 있음에도 P라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프상의 생산자 잉여는 균형 가격 이하와 공급 곡선 이상의 영역으로 표시됩니다. 왼쪽 그래프의 파란색으로 구분한 영역이 생산자 잉여입니다. 장기 균형 상태의 완전 경쟁 시장을 나타내는 왼쪽 그래프에서 우리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극대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잉여는 노란색 삼각형이고 생산자 잉여는 파란색 삼각형입니다. 자, 산출량 Q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최대화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다른 산출량을 대입해서 그것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확인해 봅시다. 예를 들어 산출량이 Q일라는 낮아진 산출량을 선택해서 그것이 총 소비자 잉여와 산출량 잉여, 즉 이 시장의 총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표시합니다. 이 업계에서 Q 한 단위의 산출량만을 생산하고 있다면 Q1에 대한 수요가 Q1에 대한 공급보다 웃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교과 과정에서 그래프상의 수요 곡선이 해당 시장에서 소비자의 한계 편익을 나타낸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공급 곡선은 해당 시장에서 생산자의 한계 비용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산출량이 Q일일 때 이 업계에서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을 웃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재화에 대한 자원 배분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Q일일 때 사회는 이 재화 생산자의 전가되는 재화 생산 비용보다 더 많은 편익을 얻습니다. 산출량을 증산하면 우리가 모두 더 잘 살게 될 겁니다. 즉 산출량 Q로 생산하면 한계 편익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감소할 겁니다. 소비자들이 이 재화의 계속되는 산출량 증산으로부터 얻는 추가적인 편익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산자의 한계 비용은 한계 수확 체감의 법칙으로 인해 상승하게 됩니다. 생산자의 한계 비용은 상승하면서 두 가지 움직임은 균형점에서 접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균형점에서만 재화의 소비자가 누리는 한계 편익은 재화의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한계 비용과 같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배분적 효율성을 충족하는 산출량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산출량이 Q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든지 많아지면 사회는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지점 예로 산출량이 Q2일 때 산출량 Q2를 달성하려고 소요되는 생산자 비용이 산출량 Q2를 소유해서 소비자들이 누리는 편익보다 웃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수준의 산출량은 배분적 비효율성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한계 비용이 한계 편익을 웃돌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재화를 과잉 생산해 산출량이 Q2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과소 생산해 산출량이 Q1에 이르렀습니다. 산출량이 Q2일 때에만 사회는 효율적으로 이 재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사회적 최적 산출량이라 합니다.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과 일치할 경우 사회는 배분적 효율성, 즉 사회적 최적 수준의 산출량을 달성한 것입니다. 산출량이 그 이하이면 이 재화에 대한 자원 배분이 불충분한 것입니다. 산출량이 그 이상이면 이 재화에 대한 자원 배분이 과도한 것입니다. 따라서 배분적 효율성의 정의를 다시 살펴보면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과 같아질 때 배분적 효율성이 달성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별 기업 다이어그램에서는 한계 편익 곡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요 곡선이 있고 수요는 한계 편익을 나타냅니다. 개별 기업 다이어그램에서 우리가 배분적 효율성 달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장기적으로 가격이 한계 비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격이 한계 비용과 같을 때 기업은 배분적 효율성을 충족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장 다이어그램과 기업 다이어그램 모두에서 배분적 효율성을 분석해서 완전 경쟁 기업이 항상 배분적 효율성을 충족하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른쪽에 개별 기업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 속한 기업이 배분적 효율성을 갖추게 해주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완전 경쟁 기업이 왜 가격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생산할까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이 달성하는 한계 비용이 한계 편익의 신호격인 가격과 같나요? 유의하세요. 완전 경쟁 기업의 산출물에 대한 수요 곡선이 시장의 균형 가격을 기준으로 수평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수요 곡선이 판매되는 재화로부터 소비자가 얻는 한계 편익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이 항상 생산하기 원하는 지점은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과 같은 산출량이므로 여기가 배분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산출량에 해당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경쟁 구조에서 한계 수입은 가격과 같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가격 수용자입니다. 기업은 원하는 만큼의 재화를 균형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출량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총수입 변동은 항상 가격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완전 경쟁 구조에서 한계 수입은 항상 가격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완전 경쟁일 때만 맞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다른 시장 구조에서는 특정 수준의 산출량에 따른 한계 수입은 단위 산출물의 기업이 부과할 수 있는 가격보다 항상 밑돕니다. 따라서 다른 시장 구조에서는 배분적 효율성이 반드시 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 경쟁 구조에서는 한계 수입이 가격과 같고 기업들은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과 같은 산출량으로 항상 생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결과 가격은 완전 경쟁 하에서는 한계 비용과 항상 같을 것입니다. 만약 기업들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만약 이 개별 기업이 이윤 극대화 수준을 밑도는 수준의 산출량을 선택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산출량이 Q1일 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이 기업이 더 이상 경제학적 이윤을 극대화하지 않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경제학적 손실을 보게 되므로 개별 기업의 바람직한 산출량 수준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보시다시피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웃돕니다. 왜냐하면 한계 비용은 바로 여기고 가격은 여전히 위쪽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이 배분적 비효율성일까요? 이 기업이 낮은 수준의 산출량으로 생산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 기업과 같은 기업이 시장에 수천 개이고 그들 기업 중 어느 것도 이윤 극대화 수준으로 생산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 시장 도표에서 이 재화에 대한 자원의 배분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개별 기업이 Q1의 산출량을 생산하고 있다면 이 시장의 총 산출량은 마찬가지로 줄어들 것이고 Q2보다 밑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도표에 Q1 지점을 표시하고 이렇게 낮은 수준의 산출량이 시장의 배분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재화의 가격이 P였지만 기업들이 생산하는 산출량이 Q1이라면 소비자가 Q1에 따라 얻는 한계 편입, 메가바이트, 은 산출량이 Q1일 때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한계 비용, MC, 보다 웃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총합은 산출량이 Q2일 때 달성할 수 있는 것보다 밑돕니다. 이는 배분적 비효율성 수준의 산출량입니다. 왜냐하면 총 후생이 산출량이 많을 때 가능한 총 후생보다 밑돌기 때문입니다. 산출량 Q1에 따른 총 후생은 왼쪽 그래프상의 녹색 구역과 같습니다. 그러나 개별 기업이 가격이 한계 비용과 같은 이윤 극대화 산출량 수준으로 생산한다면 노란색 삼각형 구역에 해당하는 총 후생 증진이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량이 Q2일 때에만 총 후생이 최대화됩니다. 만약 기업들이 한계 비용과 같은 가격 외에 다른 수준의 산출량을 생산한다면 이 시장에서는 총 후생은 감소할 것이고 따라서 그것을 두고 우리는 배분적 비효율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산출량이 Q1일 때 이 재화에 대한 자원 배분은 불충분합니다. 산출량이 증대되면 사회에 더 이로울 겁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인 총 후생은 우리 그래프의 노란색 삼각형 영역만큼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업들이 이윤 극대화 수준을 초과하는 산출량 수준으로 생산한다면 우리는 같은 문제를 겪게 될 것입니다. 기업이 이윤 극대화 수준이 아닌 Q2 수준으로 생산한다면 한계 비용이 가격을 훨씬 웃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원이 과도하게 배분되었습니다. 우리가 시장 도표에서 Q이라는 지점을 표시하고 나면 이 시장에서 과도한 생산이 이루어진 것이 드러납니다. 기업이 이윤 극대화 수준에서 생산하지 않을 경우이니까 말이죠. 현재 시장에서 기업의 한계 비용은 소비자가 누리는 한계 편익보다 웃돕니다. 배분적 효율성을 달성하려면 기업이 가격과 한계 생산비와 일치하는 산출량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윤 극대화 산출량보다 웃돌거나 밑돌은 산출량일 경우 시장 전체로 보면 이 시장의 재화 생산에 배분된 자원이 과도하거나 과소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윤 극대화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과 같은 산출량으로 생산해야 합니다. 완전 경쟁 구조에서 한계 수입은 가격과 같기 때문에 배분적 효율성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수업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의 효율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생산 효율성을 달성하려면 기업이 장기적으로 최소 평균 총비용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분적 효율성을 달성하려면 기업은 한계 비용이 재화 가격과 같은 산출량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은 장기적인 완전 경쟁 구조에서 충족됩니다. 진입 장벽이 낮은 탓에 이윤이 존재하고 기업은 단기적으로 비효율적이라면 다시 한번 효율성 제고가 강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입 장벽이 매우 낮으므로 경쟁이 확대되면서 가격을 최소 평균 총비용까지 끌어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윤 극대화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항상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과 같은 산출량으로 생산하길 원할 것이며 해당 산출량은 완전 경쟁 하에서 가격이 항상 한계 비용과 같은 지점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완전 경쟁 구조에서 생산 효율성과 배분적 효율성을 모두 달성하게 됩니다. 이후 수업에서는 독점적 경쟁, 과점, 독점과 같은 경쟁성이 덜한 시장 구조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 시장 구조가 완전 경쟁보다 생산 효율성과 배분적 효율성 두 가지 면에서 저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